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왜 투자를 안 하세요? 그런 말씀 안 드렸어요. 네. 그래요? 네. 오늘은 뭐 어쩔 수 없네. 네. 예. 투자. 다시 할까요? 네. 다시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투자 이렇게. 안 대표님은 왼손. 투자. 김 이사님은 네. 오른손. 투자 같이 외치면서. 네. 다시 한번 가야 돼요. 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예, 네. 오늘은 회사 이름이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저는 무슨 예. 카페인 음료를 좋아해서 카페인인 줄 알았는데 카페인. 예, 차에 미친. 예. 카페인. 안세준 대표님과 김형진 이사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본인 소개하고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카페인 대표 안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페인이 진짜 모여서 자동차 시장에 정비 시장에 애프터마켓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차린 회사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뭘 잘 부탁해요? 고객님이 되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페인의 공동 창업자 전략을 맡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저도 자동차 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컨셉이 좀 특이한데요, 약간. 네. 하여튼 뭐 서비스가 저기 뭐 자동차 정비의 어떤 새로운 바람 뭐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카센터 그럼 어떤 이미지 드시나요?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카센터는 정기 점검 때 주로 가가지고요. 예. 카센터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시장에서 이미지가 나를 벗겨 먹을 것 같고 날 사기칠 것 같고 왠지 눈탱이를 한번 크게 맞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그 결국 소비자와 판매자가 신뢰가 형성되지 못해 있다는 건데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불신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신뢰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판매 영업 프로세스와 판매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켓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그 보통 우리 카페인에서 해주는 서비스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서비스 내용이 뭐예요? 받는 내용이 서비스 받는 내용. 카센터에 가시면 차를 고치거나 뭐 정비를 하거나 똑같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잠깐만요. 저희가 카센터 저희는 카센터는 아닙니다. 그럼 카센터랑 똑같은 걸 해준다고 그러니까 카센터가 아니면 뭐예요? 저희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있는 카센터에 가시면 즉 카페인샵 로고가 박혀 있는 카센터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만 카센터에 가시면 저희의 서비스를 체험하실 수 있는데 다른 카센터에서도 물론 차량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해서 수리를 하죠. 근데 저희는 의료 프로세스처럼 사전에 점검을 하고 이 점검 의료 프로세스 의료 시스템 메디컬 병원처럼 자동차의 병원인 거죠. 그렇게 병원이 저희가 자동차의 주치의가 돼서 진단을 먼저 하고 자동차의 건강 상태를 쭉 본 다음에 그 전 건강 상태를 보고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치료 계획과 이런 관리 계획으로 진행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상호 합의하에 판매자와 소비자의 합의하에 진행이 되면서 추적 관리가 계속 이루어지죠. 철저하게 이력 데이터가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함께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카페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현재는 저희는 이 정비 프로세스를 카센터에다가 정착시키는 거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는 지금 오픈이 바로 눈앞에 와 있고요. 다음 달부터는 그 서비스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지금은 메일 주시면 되고요. 신청을 하면 제휴 그런 그 카센터에 가면 뭐 제가 뭐 종합 건강 진단처럼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향후 어떤 그런 뭐 점검 계획까지 딱 짜서 주는 거예요. 차량 관리 컨설팅부터 실제 관리를 수행하고 이후 그 추적 관리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방문을 하셔서도 가능하고 또 바쁘시잖아요. 근데 차를 바쁘니까 바쁜 직장인들은 차를 아침에 출근할 때 딱 세워놓고 저녁 때까지 자동차는 잠만 잔단 말이죠. 이 시간을 이용해서 유휴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뭐 시간도 매우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문 서비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방문 서비스는 뭐 부산에서도 제주에서도 다 가능한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어떤 지역이 있을 텐데. 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가 지역 커버리지는 저기 서울 남동부 일대, 남동부 일대는 네. 어딜까요? 죄송합니다. 쉽게 말해서 강남 송파입니다. 네, 강남 강남 송파. 네. 예. 다음에 강남 송파 분당입니다. 예, 분당. 네. 강남 송파 분당을 현재 지역 커버리지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연내에 서울과 인접도시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방문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저희 프로세스를 구현을 하고 있는 저희 프로세스 서비스에 샵들이 입점하게 되는 거고요. 이 입점 샵들이 프로세스 구현을 위해서 직접 출장을 나가게 되죠. 예. 그 리포트가 또 궁금한데요. 사실 종합 검진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종합 검진을 뭐 받는다고 말했는데 대개의 경우에 저희가 네. 저는 현대차나 기아차 보통 자기가 자주 가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자주 가는 카센터에 가면은 내 기록이 어느 정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바꿨다든가 뭘 했다든가.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뭐 쭉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부분 이제 한번 뭐 기본적인 걸 쭉 한번 점검을 해주시거든요. 네. 예, 그거하고 차이점 뭔가 명쾌하게 차이점이 딱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조금 예, 가장 큰 차이점은요. 예, 대표님 저 엔진 오일 교체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 말은 이해를 하시죠? 예, 그럼 브레이크 패드가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도 이해가 되죠. 예, 뭐 이해는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모르는 거를 이제- 남자들은 웬만하면 이해가 되는 네. 것 같아요. 저는 여성. 무슨 머시기 링크가 나갔다 이런 얘기는 잘 머시기 링크는 모르죠. 예, 모르죠. 그냥,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바꿔야 되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예. 네. 예, 바꿔야 되는구나. 링크가 손상됐다. 링크에 부싱이 나갔다.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하고 확증은 없고 그냥 정비사의 말만 믿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저희는 그 자동차를 진단을 할 때 각 부위의 사진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동영상, 뭐 소리, 음성 파일 등을 같이 그 내역에 다 축적을 하고 있고요. 리포트가 이제 저희가 제공한 카센터에 제공한 도구에 의해서 그렇게 데이터를 축적을 하면 여기서 뽑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리포트가 생성이 돼요. 여기 생성된 리포트에는 진짜 내 차가 아픈 부위의 사진, 건강 진단이랑 똑같아요. 가면 엑스레이 사진도 있고 심전도 그래프도 있고 뭔가의 근거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짜게 드시지 마시고 말로는 누가 못 하겠냐고요. 근데 그런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앞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진단 내역에 대한 비주얼라이즈를 최대한 납득할 수 있게 제공해 드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사업 계획서를 보다 보면요. 그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 최소 전속 제품 MVP를 이렇게 뭐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네네, 나오는데 읽어봐도 MVP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MVP가 뭐예요? 어떻게 짰기 시작을 하셨는지 좀 명확하게 좀. 예, 그 의료 프로세스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의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네. 이 치료 계획에 의해서 치료를 수행을 하고 네. 그 이후에 그걸 추적 관리를 하고 하나의 카센터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어떤 식으로 예, 구현하면서 하셨는지. 그렇다기보다는요. 이 프로세스 전체는 굉장히 길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근데 거창한 얘기예요. 근데 이 앞에서 건강 진단만 딱 잘라서 진짜 이렇게 건강 진단을 해서 차량을 관리하는 게 정말 시장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하는가? 그래서 이것만 독립된 상품으로 한번 판매를 해봤어요. 저희가 MVP 실험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이 진단에서 굉장히 좋은 그 반응을 얻었고 이 상품이 저희는 이걸 MVP로 해서 이게 넓혀갈 계획이었는데 이 네. 상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멈추지 않고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여기가 MVP입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서 보통 뭐 수익 모델이 연결돼 있을 텐데 수익 모델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진단을 해가지고 리포트 받으면 뭐 건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과금이 되는 건가요? 어떤 네, 식으로 유료 되는 거죠? 진단입니다. 예, 그게 메커니즘 어떻게 되는지. 진단 수익 상품 모델. 자체는 예. 저희가 이거를 수익을 내려고 목적을 처음에 가졌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최소 수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원가대로 진단을 하고 이 이후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여전히 싸게 팔고 있죠. 여전히 싸게 이제 프로모션으로 싸게 팔고 있어요. 싼 가격에 여전히 네.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진짜 원하는 이제 수익 모델은 수익 모델이 굉장히 많은데 네. 자동차의 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정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카센터를 가게 되면 보통 차가 여기가 안 좋고 여기 안 좋고 갈아야 되고 뭐 해서 견적을 쭉 받아요. 그럼 이 견적이 보면 뭐 130만 원, 뭐 250만 원 아주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견적이 나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진짜 지금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면 이 소비자는 강하게 리텐션이 되겠죠. 네. 근데 부담을 줄이면은 그렇다고 해서 차의 정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부담을 줄이되 이 판매를 다 해낼 수 있게 그 영업이 다 가능하게 해주면 판매자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게 없고 영업이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비 내용을 시계열로 스프레드를 합니다. 그게 추적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치료 계획과 추적 관리.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수리 안 해도 되는 거를 뒤로 빼가지고 현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자. 그건가요? 예, 그거죠. 예. 그 모델이 가장 기본적이죠. 그렇게 네. 해서 고객들은 이 서비스의 매력을 느끼고 경제 가치를 느끼고 판매자 역시 영업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도입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쉬운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하셔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쫄았습니다. 너무 예. 어려워. 너무 어려웠나요? 아니요. 좀 더 쉽게. 그렇다면 사실 궁금한 건 고객에게 어떤 베니핏을 주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고객에게 받는 이런 거죠. 제가 차가 있는데 우리 카페인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력 관리를 잘해줍니다. 그거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로는 이력 관리를 잘해주고 그래서 이력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 대표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갈 수 있는 거를 조금 늦게 갈아서 비용을 절약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에서도 그 각 필요한 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절약하는 그런 이제 컨셉이 네. 그런 그 컨셉인데요. 사실 그게 정확한 건가요? 사실 그게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베니핏에 가지는 어떤 혜택은 그 가격적인 메리트 그게 전부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경제적인 메리트가 가장 이제 시장에서 어필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정비 이력을 축적을 하기 때문에 정비사와 소비자 모두 다른 사용자의 경험을 이 플랫폼 위에서 공유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다른 사용자와의 정보가 공유가 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정보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타요. 그런데 자꾸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이걸 물어볼 때는 동호회 같은 데밖에 없어요. 근데 동호회는 자동차 동호회는 그 요즘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돌아가는 경향도 있고 정보를 얻기가 막상 정보를 얻으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오랫동안 동호회 활동을 해온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 플랫폼에서는 여러 대의 소나타가 비슷한 수리를 다 했다라는 정보가 축적이 돼 있고 그 증상과 수리 방법들이 다 멀티미디어 자료로 같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차의 경험도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서 빅데이터로 활용 가능할 때 네, 저희가 근데 가능한 충분히 쌓여 있어요. 아닌가요? 충분하다. 저는 충분하다고 보진 않고요. 네. 예, 그래도 적지 않은 양의 네, 정비 네. 이력 데이터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예,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차의 고질적인 문제라던가 보통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떨쳐낼 수가 있고 자기 차량 관리를 좀 납득을 하면서 할 수 있게 되죠. 네. 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라는 게 소비자들이 가장 겁을 먹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뭐 MVP 구축하면서 그 카센터 위주로 영업을 하셔서 그걸 공고히 한 다음에 이제 B2C로 넘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카센터에 가서서 어떻게 접근하신 거예요? 너네들 어떤 베네핏이 있을 거다. 고객이 더 많이 창출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죠? 카센터에서 얻는 밸류는 뭔지. 카센터에게 이제 저희가 주는 밸류는 예.
저희가 이 진단 상품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창업 초기에 영입했던 기술이사님이 운영하고 있던 네. 카센터가 있어요. 네네네. 그 카센터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진단 상품을 어떻게 팔겠냐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 판매되는 걸 보고 그동안 정비업계가 못 보고 있던 시장이 있구나, 새로운 고객이 나타났구나, 그거를 피부로 느끼셨고요. 진단 고객이 너네 카센터에서 우리 걸 쓰게 되면 더 생길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 예. 정비업체 사장님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소비자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발견하지 못한 마켓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마켓에 진입을 할 생각을 못 하고 계셨던 거죠. 마켓의 진입은 우리 솔루션을 통해서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카센터의 유일한 고민은 입고량이 왜 적을까? 리프트가 놀면 안 돼요. 식당이랑 똑같죠. 테이블이 많이 돌면 잘 되는 식당이잖아요. 리프트가 놀면 안 되니까는 입고량을 많이 네. 가져오는 거에 최대 관심사고 저희는 그 입고량을 채워드리고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모객의 도움을 주겠다라는 가치를 주고 있죠. 알겠습니다. 예. 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차량 대수가 지금 현재 1,9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1,900만 대에서 네. 대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사람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건가요? 이 서비스를. 네. 저희 욕심은 1,900만 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그 주 유저는 우선은 전문 지식이 없고 시장에서 누가 봐도 약자인 여성 운전자, 여성 오너들이고요. 또한 여성 운전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차량이 완전 신차는 사실 이런 체계적인 관리 안 해도 요즘 차 좋잖아요. 잘 안 망가지고. 네. 그런데 한 2, 3년 지나면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된 차서부터 한 10년 정도까지 차량이 한 3년에서 10년 정도 된 차량들을 주력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2000cc. 예, 2000cc 이하 소형 승용차, 소형 중형 승용차가 국내 차량의 70%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대중적인 패밀리카로 대중적인 승용차들을 또 저희가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잠깐만요. 2000cc 이하를 주로 타겟으로 하시는 이유는 있어요? 2000cc 이하는 약간 무시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 이건 영업 기밀인데. 아, 그래요? 네. 2000cc 이하의 차량들이 그 부품 수급이 더 쉬워요. 예, 대형 차들은 생산량 자체도 적고 판매량 자체도 맞아요. 적어서 부품 유통의 관점에서 보면 알겠습니다.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예, 네. 뭐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네. 부품도 따로 그 카페인 그 카센터에는 부품도 공급하는군요. 같이. 지금은 하지 않고요. 네. 앞으로 예, 부품, 케미칼, 각종 소모품 이런 것들이 전부 유통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게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어, 되니까 시작했죠.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 부품 관련된 건 SCM 그 상당히 큰 예. 그리고 좀 이해관계가 기존에 공고히 뭐 이렇게 좀 갖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많은 분야가 아닌가 예, 지금 말씀하신 드는데요. 것처럼 약간은 좀 대기업이 예. 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자본 집약적인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사업은. 예, 그 사업을 실제로 이제 스피드메이트, 뭐 오토오아시스, 뭐 프로미 카월드, 블루헨즈 뭐 이런 많은 정비 프랜차이즈들은 다 대기업의 사업이잖아요. 이 대기업 사업들이 실제로 그 부품 유통업을 해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 부품 유통업을 하는데 저희는 그들과는 좀 접근 방식이 다르고요. 부품 유통업은 정비 프랜차이즈 가맹료를 받고 이 부품을 납품을 하는 데서 이제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즉 매입과 매출이 생기는 거죠. 저희는 온라인 IT 회사잖아요.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을 열어드리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위한 뭐 G마켓? G마켓. 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매입을 하고 저희가 재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저희가 핸들링을 하기에는 비효율적이고 또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지 않고요. 예. 저는 네. 특히 그 안 대표님의 이력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여기 팀원들의 이력이 상당히 네. 굉장히 좋으세요.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거죠? 여기 계신 팀원들이 모두 어떻게 만나가지고 창업을 결심하게 되신? 예, 저희 뭔가요? 김영진 이사님하고 이제 처음 만난 거는 8년 전에 다음에 네. 입사해서 같이 검색본부에서 개발하다가 좀 친분이 생겨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뜻이 맞았고요. 그때 언젠가는 같이, 그때는 이제 팀이 달라서 언젠간 같이 일하자. 그러고서는 벼르다가 먼저 창업을 하셨어요. 먼저 뛰쳐나가서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바탕 고생을 한번 겪으시고 그리고 이제 엑시트를 하신 후에 이제 요번에 저랑 같이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다른 팀원 저희 이제 지금 오늘은 못 왔지만 저희 CTO도 다음에서 같이 개발을 같이 했던 친구인데 다음에서 사내벤처로 하신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냥 다음에서 네. 직원으로 네. 만났고 네, 다음 출신의 자동차 관련된 사업이 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닥이 있죠. 카닥 예, 저희 출연도 했었고 네, 예, 저는 카닥이 제가 투자도 했습니다. 예? 제가 투자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네, 몰랐어요. IDG에서 투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몰랐는데. 아, 네, 몰랐어요. 민윤정 이사님이 네, 케어하는. 민정 이사님이 네. 그 NIS 조직에서 예. 민윤정 인큐베이션- 이사님하고는 또 약간은 이제 이유 대표님하고 굉장히 그 예, 쫄지마 창업 예, 스쿨도 쫄지마 같이 하고 창업 스쿨 있고. 다음 주에 또 강의를 해주십니다. 예. 민정 이사님이 예. 잘 알죠 카닥.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카닥하고는 알고 아주 있습니다. 친분이 네. 많죠. 네. 예. 지난주에도 그쪽도, 만났고요. 예, 다음 출신이고 그래서.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의 이력 데이터가 빅데이터하고 이제 굉장히 왜냐하면 네, 패턴을 맞습니다. 분석하는 거죠. 사용자가 언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될 거면은 가를 것 같으니까 보통 가는 자녀 수명 예측.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어떤 기술이 있는 건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아니 김 이사님 한번 얘기를 하시죠. 저 예, 한번. 그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안세진 대표랑 저는 이제 네. 검색본부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네. 보고 있었고 네. 또 분산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안세준 대표, 저 그리고 강윤신 CTO 이 세 사람이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탁월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탁월한 경험? 어떤 탁월한 경험인지를 모르겠는데 탁월하다고 하시는데. 예, 그 이유 대표님이 예. 카닥에 투자하셨다고 그래서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아. 이 기술적인 부분을 특허 출원을 지금 3건을 지금 출원을 했고요. 아 예. 이 기술에 기반한 기술을 저는 이제 일단 단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예. 다 경험이 많아요. 네. 거기에다가 그 뭐 다음 출신 또 저희 CTO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네. 다음에도 재직했고 네이버에도 네이버에 재직했고 있었고. NC소프트에도 재직했던 예. 그런 그 너무 굉장한 빨리 그게 인재죠. 트리플 크라운인가요? 그럼요. 굉장히 네. 아 예. 네. 아니 뭐 다음 카카오가 합병돼서 네. 사실은 제 또 후배가 있는데 네이버 다니다가 관두고 나와가지고 다음에 갔거든요. 이제 카톡 직원이 된 거야. 카카오 직원이 된 거야. 이번에 그렇죠. 합병으로. 아,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막 그랬는데 예 하여튼 재밌네요. NC까지. 네. 예. 전 크라운. 트리플 크라운에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트리플 크라운 기준이 달라서 예. 아무튼 예. 네. 거기에 그런 경험에서 이 회사들이 데이터는 진짜 많아요. 네. 네, 물론 네이버가 엄청나게 많겠지만 네. 예, 데이터는 진짜 많고요. 그 거대한 데이터를 손끝에서 다뤄서 서비스를 만들었던 경험은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 팀이 이번에 그 퀄컴에서 하는 큐프라이즈 네. 에서 1등을 네, 예. 1등 했습니다. 네.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뭐 큐프라이즈 1등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예. 1등 비결이라도. 예. 안 가르쳐 드리는 네. 비결은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요. 예. 예. 거기에서 매력적으로 저희를 네. 매력적으로 봤던 이유는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력 데이터를 이제 축적을 하잖아요. 이 이력 네. 데이터는 아까 소비자들에게도 경험 공유가 된다고 그랬는데 정비사들에게도 역시 경험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즉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그 높은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난리지 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난리지 베이스가 구축되는 거에 매력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해 봅니다. 채점 기준을 모르겠어서요. 공개는 안 됐어요. 네. 아, 예. 네. 자, 저 질문을 예. 드리면 자, 우리 빅데이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은 뭐 사용자의 비헤이비어나 사람들의 뭐 이런 그런 뭔가 행동의 뭐런 패턴을 찾는다든가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한다 이런 데이터를 찾는데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요한 데이터라는 게 그 부품 그다음에 마일리지 이거하고 연관이 더 깊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좀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리 그 마일리지 주행 거리에 대한 거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고 그게 흔히 게이지에 보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가이드를 제시했을 뿐이지 그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네. 자동차를 사용하는 패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주행 습관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차를 직접 보고 판단을 해야만 하고요. 그 직접 보고 판단을 하는 것도 이제 갓 정비업을 시작한 정비사가 엔진오일 스틱을 딥스틱을 꺼냈어요. 엔진오일이 갈 때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어렵거든요. 이런 그 정비 경험들이 다른 정비사가 쌓아놓은 경험들이 여기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정비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가치가 다른 정비사가 만졌던 생소한 차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차가 새로 발표가 됐단 말이죠. 이번에 네. 카센터에 차가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차예요. 그런데 신차가 처음 나왔어도 여러 카센터에 정비 이력이 쌓이고 있으면 그 차에 다른 카센터에서 정비했던 경험이 여기서 공유가 되니까 이 차 여기 까본 적이 있네.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은 정비사도 다른 정비사들의 다른 샵의 정비 경험을 공유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정비 퀄리티가 높아져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깔때기 깔때기 타임이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예, 매번 이 좋은 촬영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디캠프. 은행꽃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 이나리 센터장님이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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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그 쫄지마 창업스쿨도 이제 6월 9일이 마지막이거든요. 예. 마지막 제 수업 많이 좀 들으러 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재무제표 보는 법. 예, 재무제표 쉽게 읽는 법. 예. 꼭 필요한 과목이죠. 예.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예. 그리고 저희 그 쫄전창 쫄2 시즌 2를 저희가 7월 9일 정도. 9일 정도까지 아마 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2달 정도 여름 쉬었다가 9월부터 9월 초부터 시작을 다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쫄투를 매번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하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럽고요. 예, 죄송스러운데요. 예. 예. 잠깐 저기 쫄투 없는 동안 잠깐 외도하셔도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때 그거 저기 천지창조 열심히 봐야죠. KBS 천지창조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천지창조도 그때쯤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녹화를 열심히 보시면. 7월 달에 끝나나요? 예, 7월 달이면 끝나죠. 예. 예, 지금 네. 3회 이제 3회가 방송이 됐고 4회가 방송이 됐네요. 4회. 네. 예. 5회 이번 우리 이거 나간 다음이니까 이제 네. 예, 이번 주 사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가 멘토링하는 기업들이 저번에 출연했던 그 동영상 그 회사 이름 뭐였죠? IM스쿨 그다음에 IM스쿨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이름은 콜라보인데 회사 이름은 마그나랩입니다. 마그나랩. 예. 마그나랩. 그리고 갑자기 회사 이름이 또 기억나네. V터치요? 아니요. 갑자기 V 뭐 하는 회사. 예. 그 보이스로코 죄송합니다. 보이스로코. 보이스로코. 예. 그렇게 세 개의 회사가 알겠습니다. 있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벌써 8강전을 다 찍었거든요. 예. 8강전 결과가 있는데 이게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질문 한번 받아 볼까요? 예. 오늘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질문.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예, 본인 소개도 잠깐 처음으로- 해주시죠. 예. 예, 저는 판교에 사는 아줌마 임수진이고요. 그 지금은 오래된 중고 작은 차를 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판교에서 MVP 서비스로 진단 서비스 진행을 처음에 하셨을 때 그때 참여해서 제가 진단을 받아봤는데 그 이유는 제가 차에 대해서 무지한데 중고차를 산 지 얼마 안 됐고 제 차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래서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궁금한데 이 세상에 다 양아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때 딱 그때 판교에서 행사를 해주셔가지고 가서 진단을 받았던 것이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차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고 좀 여러모로 건강 진단 같은 결과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저 같은 사람이 타겟인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타겟은 저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자동차에 애초에 관심이 없어서 이쪽의 정보를 특히 스타트업에 대한 내용을 알기도 어렵거든요. 그냥 마트에 있는 카센터 정도는 네. 알고 어떻게 이 여성 운전자들한테 이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아, 예. 예, 주 진입 전략. 타겟을 여성 고객이라고 하셨는데 네. 참 그거 여성 고객들 원래 차에 관심이 좀 덜하는데 어떻게 여성 고객들을 더 확보하실 것인지 진입 전략을.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 고객들하고의 접점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 접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거고요. 그 여성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 제가 가고 싶은데 예. 언제든 예. 제가 가고 싶은데 제 비주얼이 워낙에 선호하지 않으시는 비주얼이라서 예. 그 저희 서비스를 아니 뭐 60대 정도에서는 굉장히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예, 그런가요? 아, 네.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성들과의 그 접점은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우선은 이제 지인들이나 지금 이용해 주신 우리 수진님이나 해서 그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이럴을 통해서 어떤 마케팅의 시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그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이제 컨셉을 제공을 하려고 해요. 자동차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차가 시동이 잘 안 걸리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불안하거나 이럴 때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남자친구, 뭐 남편, 뭐 오빠 이런 거 찾게 되죠. 그래서 남자친구 같은 서비스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남자친구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네. 어떤 여성분들만을 위한 전용 멤버십 같은 상품들은 이제 상품을 설계해서 판매를 시작을 예,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 설득력은 좀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그다음 질문. 예, 질문. 네. 예. 예. 잠깐만 질문을 좀 잘라서 해주시죠.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잘라서. 지금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진단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진단 서비스의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문화와 약간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미리 진단해가지고 고쳐서 타고 다니면 좋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가 이상이 생겼을 경우 그때서야 대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니아틱한 분들 아니면 차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들 같이 미리 진단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숫자가 과연 그 진단 서비스 유지할 만큼 충분히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를 그런 그 시장 수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우선 그거부터 네. 대답 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진단이 이제 차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진단을 하고 내 차의 상태를 조사를 하고 정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의 매니아들은 저희 서비스가 없더라도 알아서 하세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엔진 오일은 갈아야 되고 때가 되면 브레이크 패드는 갈아야 되거든요. 이건 브레이크가 안 잡히기 시작하니까 이 정도 정비는 하시거든요. 그럼 이 정비를 하실 때 진단을 제공을 해드리고 또 정비를 그런 소모품 교환 등의 정비를 받을 때 항상 진단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저희 서비스의 체험이 시작이 돼요. 그럼 이 경험을 통해서 그 고객에게 강한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자동차 진단을 해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고객이 많지 않으리라는 건 알고 있고 그게 저희의 영업 방향은 아니에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인적 관리 문제거든요. 결국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플랫폼 자체는 대단히 진보적이고 난리지
축적하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 플랫폼에 기반한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승용공들이고 그럼 그 승용공들마다 전부 다 기준이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실 건지. 두 번째는 결국은 진단하고 수리는 결국은 그 하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실제 속된 말로 눈탱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본사 차원에서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보증해 줄 수 있는지. 예. 자, 예, 그 지금 문의 주신 그 이제 서비스의 퀄리티 컨트롤이라 이 네. 부분에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균질하지 않은 데이터가 축적되는 건 맞습니다. 정비사가 다 사람이고 다 다른 사람이 쌓고 있기 때문에 균질하지 않은 데이터가 축적되는 건 맞고 이 정비사가 쌓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소비자가 남기는 피드백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을 시켜서 저희가 나름 이제 특허도 갖고 있고 하는 전문가를 추천 캔디데이트 레코멘데이션 해주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최대한 걸러내고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 블루엔드라든지 여러 군데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하고 충돌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제 웬만큼 큰 중소업체들은 전부 다 그쪽에 이미 편류가 돼 있고 아주 작은 업체들만 많이 남았을 건데 그 업체들만 가지고 경쟁력이 과연 갖출 수 있고 충돌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지. 예,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런 그 정비 프랜차이즈 업을 하는 기업들은 정비 프랜차이즈고요. 그야말로 가맹을 해서 그 간판을 달고 거기서 납품을 받고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거기에 새로운 영업 방식과 그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의 기회를 주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그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저희한테 입점해 있는 카센터는 뭐 오토오아시스나 블루핸즈 가맹점이 실제로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비 프랜차이즈를 쓰던 간에 그 정비 프랜차이즈를 쓴다고 해서 G마켓을 안 쓰진 않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정비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시장을 분리했기 때문에 충돌이 나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승용공들 대부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 문화에 좀 약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오프라인 하드웨어를 만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이 프랜차이즈 플랫폼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는 좀 의구심이 솔직히 좀 들거든요. 예, 저희가 카센터에다가 이제 그 조그만 그 디바이스 환경과 함께 이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는 거를 하는데 처음엔 저희도 그 부분이 되게 걱정이었어요. 과연 정비사분들이 이 귀찮은 일을 할까? 그래서 잘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고객과 소통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시면 됩니다라고서는 이제 간단히 교육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놀라울 정도로 정비사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저희 나름의 방법으로 그걸 검증을 해냈어요. 예. 네. 예, 마지막으로 그 부품 마켓 플랫폼까지 운영하신 꿈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 정비 업체들이 그 부품 마켓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부품을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일반 기존 업체들의 스피드 있게 바로바로 공급을 해서 1시간 2시간 내에 고쳐지는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구조가 카센터가 수익 구조가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매출이 커도 수익률이 낮은 그 큰 근본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매입 단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문제인데 위탁 판매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재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재고를 갖고 있을 그 창고나 이런 볼륨도 없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잉 파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위탁 판매 형태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마켓플레이스를 제공을 해드려서 바잉 파워를 결집을 시켜드리는 형태가 되고요. 그럼 실시간성이 필요한데 실시간성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요거는 지금 말씀을 못 드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예, 아까 예. 없는 거는 계속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네. 부품 이런 문제도 계속 그 부품 이
여기 카센터나 이게 부품 유통시장에서 취약한 부분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시도를 했으나 다 실패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브렉스루 할 만한 게 확실하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뭐 영업 기밀이나 어떤 그런 건가요? 예. 여기서는 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카메라 끄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또 알겠습니다. 이유 대표님이 그 카닥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네. 함부로 좀 얘기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서로 다 딱 들켰네요.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 자, 네. 우리 카닥 투자자인 이유 대표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카페인 다 카신데. 근데 저는 뭐 질문 몇 가지 더 조금 예, 더 그러시죠. 그 가장 큰 경쟁자를 어디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서비스에 저희 가장 큰 경쟁자는 경쟁자나 잠재적 경쟁자. 예, 국내보다는 저희 리페어팔과 카픽스 보고 있거든요. 예. 마이크를 이게 대고. 차량 진단 서비스 하는 쪽인가요? 거기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접 정비사가 출장 방문해서 정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카페인처럼 카툴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력 관리가 되고 그렇게 고객 관리가 되고 부품 관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리페어팔이라는 데는 전국에 있는 그 자동차 수리점에 대한 별표를 매기고 있는데요. 거기서 신뢰도가 좀 깨져 있고, 그리고 미국에는 카펙스라는 정보 정비 이력을 모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도 데이터가 오염돼 있어서 그 이번에 퀄컴에서 벤처스 샘플에 계셨던 분이 저희를 좋게 보신 이유가 카펙스에 있는 정비 이력 데이터보다 카페인에 있는 데이터가 신뢰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거를 항시할 수 있는 저희는 이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만약에 좀 B2C 모델도 이제 바로 출시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차량 그 진단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뭐 차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진단 네. 서비스가 네. 저희의 핵심 비즈니스는 아니고요. 예. 예, 그건 그냥 작은 서비스 상품일 네. 뿐이고요. 실제로 이제 카센터에서 보면 손님이 트렁크에 뭐 부품을 잔뜩 싣고 와서 이거 달아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엔진 오일도 잔뜩 싣고 와가지고 갈아주세요 하는 네.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그러면 궁금하죠. 인터넷에서 사셨나요? 네,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판매도 우리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시 유통 단계가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G마켓 같은 그런 그 열려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위에서 그 거래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트랜잭션 피를 저희의 주 수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차량 진단 서비스나 이런 거는 이 카페인의 브랜드나 이런 신뢰를 얻기 위한 어떤 양념이고 실제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게 골이다라고 보시면 네. 제가 다음에 또 광고 플랫폼 개발했고 그래서 네. 요런 쪽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 카닥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약간 차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카닥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외제차 위주의 예. 예. 외차 위주의 그리고 그 주로 외장. 예, 예. 외장은 확실히 보이니까 예. 외장은 어디 가든지 가격차가 많이 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또 그 외장 그 수리하는 비용이 평균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넘거든요. 그래서 고부가 거래가 되는 쪽에 수수료를 뜯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랑 여기는 좀 약간 B2C 좀 그 단가가 낮은 일단은 그 진단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객이 확 늘어났을 경우에 파워풀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장점을 말씀드리면 고객들이 차량 진단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자주 쓸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뭐 카닥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사고가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한 그게 번 가장 큰 크니까 카닥의 그게 문제점이죠. 예, 문제점이자 근데 나면은 가격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단가가 그래서 밥벌이는 될 정도 나오고 카페인의 문제점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너무 이게 짜잘하다. 짜잘하지만 이게 새로운 경험이란 말이에요. 예, 짜잘하다. 사용자들이
지금까지 별로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미리 가서 내가 뭔가 그 예를 들면 뭐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되어서 엔진 오일을 네. 바꾼다는 건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서 그 뭔가 진단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없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없는 경험을 사용자가 새로운 어떤 습관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판단할 들고요. 수 있죠. 그다음에 요즘 뭐 보험 서비스, 경쟁사 아까 얘기도 하는데 저는 보험회사가 가장 큰 경쟁사 같은데, 웬만한 운전자 보험 들고 그러면 정기 점검 너무 잘해주거든요. 카 클리닝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품목별로 해가지고 다 점검해주고 코멘트를 다 해줘요. 컨설팅 같은 수준으로. 저는 삼성화재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그런 서비스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리스나 렌트 차량이 많아지는데, 리스나 렌트는 아시다시피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엔진 오일 갈아주고 뭐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저는 그래서 더 카페인이 커질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보험회사하고 제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예. 식으로 B2BC나 뭐 이런 식으로 엮어야 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예, 들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예. 이제 굉장히 많은 코칭을 지금 코칭인지 아니,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예. 예. 뭐 실제적으로 그 받아 수용해서 바로 성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코칭이셨던 것 같고요. 네. 보험사하고는 연계할 방법을 네. 저희도 실제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제휴 모델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서 그래도 뭐 검색이나 어떤 빅데이터 분석이나 광고나 뭐 플랫폼이나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약간은 그 남들이 잘 안 뛰어들었던 로컬,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시장에 이제 그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뭐 마켓플레이스를 얘기를 하고 뭐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여지는 게 아직은 저는 잘 안 느껴져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건지, 이거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예, 그 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예, 진단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수진 예. 씨가 수진 씨 맞으시죠? 예, 수진님께서 예. 그 진단 서비스를 받아보고 팬이 되셨고, 저도 예. 진단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실체가 느껴지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바로 제가 보기에는 내일 달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예. 서비스를,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안 써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느낌이 좀 덜어서. 계신 곳으로 저희 이동 정비 차량 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아, 판단을 그러면 그거 써보신 다음에. 예, 그 끝에 가서 다음 편 찍을 때 제가 코멘트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거 자, 실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하여튼 이 대표님 뭐 그래도 우리가 평을 해야 되니까, 자, 회사에 돈은 좀 필요하신가요? 돈 필요하죠? 예, 얼마나 네. 필요하세요? 많이요. 많이 얼마? 얼마나? 지금 저희가 10억 정도 필요한 걸로 계산하고 있어요. 네, 10억 정도. 10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송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코멘트도 좀 그러면. 아, 예, 저는 사실 예, 그 직접 서비스를 받아봤고요. 네. 팀 그다음에 이번에 뭐 1등상을 받을 정도로 남들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 이렇게 뭔가 저도 이렇게 필이 꽂히거나, 아직은 제가 좀 이 자동차의 전반적으로 네. 좀 이해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네. 사용자가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없는 경험을 새로 하는 것이라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신뢰를 가지려면 그 어떤 이미지, 신뢰를 가질 만한 소비자가 그런 브랜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 관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네, 사실 그거는 또 굉장히 그 자금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리고 좀 많이 깔아서 신뢰가 높은 카센터들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모습을 봐야지만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저기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카페인 검색하니까 뭐 나쁜 것만 떠가지고 카페인. 네. 예. 네. 예, 그래서 브랜드 네임도 좀 썩 좋지 않는, 왜냐면 네이버 검색에도 잘 안 떠요. 예. 카페인이 안 떠요. 제가 검색
게 몸담았던 사람인데 딱 그러니까. 하나 실수를 한 게 한글로 적으면 일반 명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카페인 쓰면요 한글로 예. 카페인으로 많이 검색할 건데 카페인 쓰면은 뭐 커피 카페인 뭐 네, 녹차 커피 카페인, 카페인이 나옵니다. 그것만 나오고요 카페인 검색이 안 됩니다. 이 회사 검색이. 저희가 그래서 그 시장에 브랜드 네임에- 태풍으로 등장을 하면 예 저희가 검색을 했기 때문에 주스를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이 대표님 뭐 오늘 자 그러면 이 대표님 예 바로 이제 우리 얼마 자 네 저는 예, 평가를 한번 일단 해주시고 뭐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차와 로컬 서비스를 엮는데 좀 락인을 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렇게 쓰게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 번 쓰고 뭐 이렇게 하는 뭐 앱도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객을 좀 계속 지속시키고 유지시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서비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실제로 그 차량 진단한 데이터가 어떻게 내한테 가치를 주는지는 좀 써봐야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 필요로 하신다면 저는 한 4억 정도는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이미 평원 말씀드렸고요. 예, 저는 한 3억 정도 투자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